핵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늘 소용돌이를 치면서 우리가 외침도 받고 대륙에서 풍운이 일면 대륙의 그 풍운에 노출되고 대양에서 풍운이 일면 대양의 풍운에 노출이 되고 그 바로 처음에 부딪히니까 우리가 늘 시달림을 받고 사는 건 사실이라고. 근데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문화 전통을 단절시켜 본 적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양복을 다 입고 있어서 우리 걸 다 망각하고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어느 한 구석에 남아가지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. 지키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 따라올 수 있는,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죠. 우리 본 모습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.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.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망각시키는 교육을 시켰어요.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는 망조가 된 민족이고 슬픈 민족이고. 왜 우리가 슬픕니까?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픈 거예요. 나라 망하고 안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지구상에서 안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. 조선 왕조가 500년 지탱을 하고 망한 거는 가장 장수한 거예요. 제가 역사를 통관해 보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한 나라의 수명이라는 게 250년 정도예요. 한 명이, 사람이 한 명이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한 명이 사실 한 7, 80 되죠. 그 이후는 살아있으나 마나하게 그냥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. 나라도 그래요. 250년이 지나면 한 300년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. 역사소의 당나라 같은 거. 그러면은 그 뒤는 정말 8, 90 먹은, 90, 100세 먹은 노인처럼 그냥 병신처럼 가만히 있는 거지. 아무 역할 못하고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.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명나라 250년, 청나라 250년, 일본 막부들도 다 250년이에요. 그거를 넘어가는 나라는 전 별로 못 봤어요. 그래서 대개 한 명이 거기에 찹니다. 근데 조선도 500년, 고려도 500년이란 말이에요. 어째서 그러냐. 전후기가 서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예요. 그 왜 그렇게 250년밖에 못 가느냐 하면은 그 사회, 그 왕조를 끌고 한 왕조, 누가 왕노릇 하고 싶다고 해서 왕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. 전 백성들이 새 사회를 염원할 때 새 왕조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럼 새 사회를 염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? 앞 사회를 이끌어가던 이념이 노쇠화돼가지고 쓰일 만큼 쓰여서 다 늙으면은 아무리 좋던 것도 나쁜 면만 남게 돼요.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한 70 넘으면은 다 이제 조글조글해서 모든 나쁜 것만 남죠. 그렇듯 마찬가지예요, 나라도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250년쯤 되면은 노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러게 되니까 새 사회를 사람도 늙으면 다음 때가 계승을 해야죠. 그 늙은이가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건 침체돼서 그 전체가 다 마비가 된단 말이죠.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새 사회가 새 왕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게 대체로 한 8대,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38은 24 하니까 이제 250년쯤 돼요. 그래서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왜 250년이냐? 그러면 먼저 이념이 끌고 가서 노쇠화 현상이 있겠으면 새 이념이 다시 생겨야 되죠. 자생을 하거나 자생할 게 없으면은 받아들이거나. 문화는 그래서 물과 같아요. 이렇게 그 샘 솟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끌어들이거나 해야 차지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가 면면하게 이어지려면, 호수에 물이 늘 차 있으려면은 외부에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속에서 샘솟기도 해야죠.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그 호수물이 늘 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래 문화를 안 받아들이는 민족과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. 문화진원지라고 하는 중국도 얼마나 많은 외래 문화를 끌어들였습니까? 불교,
또 요새 기독교 얼마든지 끌어들였단 말이에요.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늘 외래 이념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사회를 건설하고 그러는데, 만약 외래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외래 이념대로만 산다면은 그거는 그 나라 되죠. 근데 과거엔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문화가 늘 앞서 나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늘 받아들이는데, 일본은 늘 우리보다 낙후해 있었고 받아들이는데,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고 살았으면은 중국 되고 말았을 거예요.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중국 옆에 있으면서. 근데 우리 선조들은 현명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. 고갈이 돼서 물을 받아들일 때는 물걸 탁 트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 받고는 그 다음엔 싹 막아버려요. 그래서 받아들인 걸 가지고 250년을 살아요. 그러니까 초기에 받아들일 때는 중국물이 들어왔으니까 중국풍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? 그때 그려진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을 이제 고려라는 나라까지 불교 가지고 살았는데, 불교 이념이 이제 말패를 아주 드러낼 대로 드러내니까 새 이념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. 그래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이니까 그건 주자 때 완성된 주자성리학이란 말이죠. 그 성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완벽하게 서구화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해야 되려니까 오직 그 중국풍의 풍을 숭상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서 맞추려고 그랬다.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때 이 그림 그린 안견이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양복 입고 우리 옷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. 그걸 그렸어요. 열심히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천이 그때 다 있죠. 금강산도 있고 북악산도 있고 다 있는데, 안평대군이 꿈에서 이 도원에 가서 논 꿈을 꾸고 이 꿈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그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. 안평대군이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산천에서 놀았겠습니까? 그런데 그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놨거든. 그리고는 또 이제 이 당시에 거의 동시에 안평대군으로 같은 동갑 나이인 인제 강희한이라는 이가 그림을 그렸는데,